네, 국회는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하고 있죠.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국정 철학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을 이제 개편하고 하는데, 여당에서 이제 디데이로 잡은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본회의에서 이제 정부 조직법을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죠. 여기에 맞서서 야당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전 단계로 지금 오늘 행안위에서 이제 관련된 그 법안을 이제 다뤘고 야당 의원들이 이제 퇴장한 가운데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이제 법사위하고 목요일 본회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뭐 검찰청 폐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신중론을 펼치면서 반대하고 있고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이제 전운이 더 짙어지겠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대구에서 대규모 장애 예. 집행을 열었고 동시에 말씀하신 정부조직법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 국면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미 이제 필리버스터를 두 차례 동원을 했지만은 결국 이제 무위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절대 소수당이고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모든 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크게 통과가 된다고 해도 소관 법안들이 또 계속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 법안이 상당히 많죠. 네, 수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절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뭐 크게 보면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또 그리고 중수청 설치 이런 거는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지만은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뭐 기재위라든지 정무위 그래서 뭐 금감위 설치라든지 또 그리고 뭐 기재부를 예산정책 분리하는 이런 문제는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야당이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 특히 이제 이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이 12.3 비상계엄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탄핵을 당해서 자멸한 그런 정당.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그런 이제 정권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법은 좀 최대한 협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쨌든 뭐 필리버스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뭐 필리버스터 계획 있는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각종 법안들 다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부조직법 정권을 잡았으니까 하고 싶겠죠. 하고 싶은데 상당히 이제 검찰청 해체라든가 이제 방통위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빛을 발했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검찰청 해체 같은 경우 뭐 검찰 개혁 필요하지요. 국민들도 동의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져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형태로 개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법사위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정인으로 신청하신 분이 사기 전과 구범입니다. 사기 전과 구범을 데려다 놓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이건 누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대북송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부른 것 같은데 그런 분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당위성을 주장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아니 이제 기소 수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 방통위 폐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런 달라지는 게 아무런 없어요. 기능이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조직법 당연히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이런 국민을 위한 정말 나라를 위한 정부 조직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조직법 처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법사위가 오늘 오전에 상당히 세게 충돌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제 입법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죠. 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해서 이제 그걸 좀 살펴보기 위한 입법청문회였는데 청문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여야 의원들 간에 상당히 이제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건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노트북 앞에다가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치 공작, 가짜 뉴스 공장 민주당 이렇게 쓴 유인물을 이렇게 부착한 데 대해서 그것을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떼라고 했고 그걸 또 거부하고 뭐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이제 퇴장 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정회되고 오후 2시에 청문회가 아마 본격적으로 속개될 것 같은데 관봉권 띠지 사건 분실 사건 관련해서 오늘 입법 청문회 하게 된 그 배경 무엇이고 오전에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좀 적반하장 같습니다. 예.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런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그런 정당 그리고 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온갖 국정농단 또 심지어는 통일교하고 금품을 거래하고 조직적으로 통일교도들을 신도들을 입당시킨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정황을 밝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정상적으로 법사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노트북에다가 이런 뭐 정치 공작이라든지 가짜뉴스 뭐 공장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이걸 떼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을 안 해가지고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결국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퇴장 명령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저는 국기문란의 중대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현금 추적 사건에서 관봉권 띠지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증거를 수사관이 분실했다? 이거는 고의가 아니면 분실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정적인 수사의 단서인데 이거를 뭐 잃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수사관 차원에서 분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는 검찰의 수뇌부가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걸 은폐했다. 또는 인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건진법사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무속인인데 이런 이제 무속인의 집에 대해서 은신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더니 1억 6,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무속인이 1억 6,500만 원을 어디서 확보를 했겠느냐. 더구나 이거는 한국은행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띠지까지 붙인 그런 돈. 그렇다면 이거는 그중에 5천만 원이 이제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이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총 1억 6,500만 원이 갖고 있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특활비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굉장히 짙은 상황인데 이 수사관들이 청문회 오기 전에 다 서로 말을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상 질문 답변까지도 써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검찰의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기문란의 범죄가 틀림없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상설특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뭐 청문회가 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싶은데요. 2시에 지금 속기약으로 돼 있는데, 오전에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앞서 이제
법사위가 난장판이 됐다는 거는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법사위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3명 위원들에게 퇴장을 명령했단 말이죠. 네. 5명인데 3명은 퇴장시키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신뢰성을 굉장히 잃어버렸다. 청문회 한다 하더라도 큰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겠다는 부분이 앞서 이제 그 사기정과 구금도 그렇지만은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서 그 대법원장 회동, 사인 회동과 관련해서 없는 일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뭐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아니면은 뭐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 그러면 더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는 시간과 장소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거짓말이었지만 이번 거짓말은 시간 장소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더 주장한다, 요구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관봉급 띠지도 그렇습니다. 띠지가 보면은 사실 거기에 띠지는 제작자, 날짜, 관여된 사람 이런 부분에 정보가 늘 담겨 있는 것인데 이 돈이 은행을 나와서 어떻게 옮겨갔는지 그 흔적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띠지 훼손이 뭐 수사관의 실수였는지 아니면은 위선의 개입인지 정확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 가지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를 한다. 이것은 약한 것이죠. 2시부터 이 청문회가 다시 또 속개될 예정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던 민주당이 조금 신중해졌다고 할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연일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하고 이제 원내대표 사이 약간 강원 온도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민 공감대가 좀 더 올라온 뒤에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메시지를 보니까 3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시간을 다투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하겠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의 속도전보다는 좀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입장을 좀 다소 선회한 그런 배경으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위헌 시비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걸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좀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법부 불신에 초점을 맞추겠다. 사법부 불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직접 개입했다라는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사법부 내부 판사들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실상 석방한 것.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란 재판 맡고 있는데 지금 침대 축구하듯이 계속해서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내년 1월까지 재판이 안 끝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풀려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부각을 함으로 인해서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압박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실제로 지금 이제 사법부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판사를 증언하고 있고 또 다른 사건 배당을 안 하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사법부를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차라리 이런 국민적 불신 또 그리고 민주당의 공격이 있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또 엄정하게 끝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론이 이렇게 부상하는 거는 최근에 불거진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이 진실공방으로 흐르면서 이 사법개혁에 오히려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제기됐는데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서영교 부승차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회동설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민주당에서 이미 감지를 한 것이죠. 역풍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헌성이지 않습니까? 위헌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재판부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뭐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할 것이고 위헌 법률 제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헌성 부분을 굉장히 판단할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이제 헌법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감안을 한 것이고 만약에 내란 재판부가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약에 재판부가 설치가 돼서 재판이 다시 이루어진다 하면은 지금 이루어지는 재판이 중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위헌이 된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 재판 자체가 전부 다 없어지는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위험성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충분히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 사실을 없앴던 것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대구에서 6년 만에 주최 측 추산으로 7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25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말에도 또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검토하고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추석 연휴 때까지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어제 대구 집회는 주제가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더라고요. 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장외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제 원내에서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고 직접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지지 없이는 이게 그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든가 사실상 독재적인 그런 행태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소수 정당으로서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장외 집회라는 것이 이제 여러 다중이 모이다 보니까는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우쪽으로 극우쪽으로 있는 부분도 있어서 섞여서 이제 중도층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아스팔트 세력과 연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민주당의 독주 체제 때문에 중도층이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런 추세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장외 집회. 굉장히 잘못된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야당이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할 시간이 아니고 반성과 자숙을 할 시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의 핵심 수뇌부들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자숙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전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무릎 꿇고 석고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과연 공감할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특히 이제 이번 대구 장외투쟁의 주제와 관련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대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근데 야당을 누가 탄압하고 있어요?
이건 윤석열 정권 때 검찰 동원해서 야당을 탄압했고 지금 이제 특검은 현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에요. 예.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은 증거와 단서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탄압한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 독재 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것이야말로 독재 정치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 규탄대회라고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 뜻과 역행하는 그런 장애투쟁을 계속 이어가면은 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 정광훈 씨하고 손잡고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대규모 장애투쟁에 나섰지만 예. 결국은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죠.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는데 장동혁 대표도 결국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제 국회 안팎의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께서도 좀 지켜보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